한국은행이 1년 사이 4번이나 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먼저 한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다른 기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 예상치보다 낮고 민간 연구소와는 비슷한 수준인데요. 앞서 하나는 지난해 1월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9%로 이제 전망을 했다가 4차례 낮추면서 이제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고요. 민간 경제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IMF와 OECD 등은 아직은 한은보다 0.1%포인트 높은 2.6%로 우리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5%에 그친다면 지난 2013년 2.3% 이후 이제 최저치가 되는 건데요.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제 한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1.75%로 유지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벌써 이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하강 속도가 당초에 한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팔라지면서 당정은 추경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어제 만나서 추경 편성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서 제출하고 이제 다음 달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예. 당정은 앞서 6조 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홍영표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지금 추경이 6조에서 7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하반기에 성장률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IMF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추경이 9조 원대가 되더라도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추경을 이렇게 쓰더라도 이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에 겨우 턱걸이를 하는 셈입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예비 타당성 면제에 이어서 생활형 SOC 건설 또 이번에 추경까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진통이 예상되죠? 그렇습니다. 어제 추경안을 보면은요, 이제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미세먼지 저감책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노후화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단기 일자리 사업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이 총선용 추경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를 만나서 이 재추경과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은 좀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며 총선용 추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